부위별 고정 방법입니다. 부목 활용법과 골절 응급처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목들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목들이고요. 현장에서 만약에 부목이 없다 그러면은 신문지라든가 타올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넥타이, 베개, 타올 등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부목 고정법을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 부목 고정법 해가지고 손가락, 상완, 위팔뼈, 하태, 발목, 손목 등이 있습니다. 부위별 부목 고정 방법, 상완, 하완, 하태, 팔, 대퇴, 발목 등이 있습니다. 이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 이송 시 반드시 부목을 댄다는 원칙으로 이송 중에는 계속 환자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박, 감각, 운동 기능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골절 종류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장뼈 쇄골 골절입니다. 우리 특히 많이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 중에 하나죠. 쇄골 골절 보시게 되면 처치법 이런 식으로 삼각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쇄골 골절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상된 부위의 통증, 부종, 변형, 피부 변색, 움직임 제한 등의 일반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쇄골이 손상되었을 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환자의 다친 팔을 삼각건에 니은자로 넣고 삼각건을 넓게 펼칩니다. 삼각건의 한쪽 끝은 팔 안쪽에 넣어 어깨 위로 올리고 삼각건의 다른 한쪽 끝은 바깥쪽 어깨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삼각건이 환자의 부상당한 팔을 잘 감싸줄 수 있도록 하여 매듭을 지어서 단단히 묶어줍니다. 매듭을 지은 후에는 환자의 팔을 잘 지탱해주기 위해서 삼각건을 잘 정리해줍니다. 다친 환자의 팔이 출혈로 인해 부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팔꿈치 높이보다 손가락 높이를 약간 높게 팔걸이 처치를 합니다. 환자의 팔을 잘 지탱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삼각건을 잘 정리해 줍니다. 환자의 다친 팔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손가락을 2마디 정도 보일 수 있도록 처치합니다. 이송 시 환자의 아픈 어깨가 움직여져서 앞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각건으로 환자의 팔을 한 번 더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잘 보셨죠? 빗장뼈 쇄골 골절 시 동영상 같이 처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팔뼈 상완골 골절입니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골절의 증상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위팔뼈 골절될 경우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위팔뼈 골절 처치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붕대를 특히 삼각건을 이용해서 위팔뼈를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상된 부위의 통증, 부종, 변형, 피부 변색,
움직임 제한 등의 일반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상완골이 손상되었을 시 부목을 이용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환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어깨 높이까지의 부목을 대어 삼각건으로 부목을 고정시킵니다. 부상당한 팔과 부목을 삼각건으로 묶어 고정시킬 때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의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상완동맥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묶어줍니다. 다친 환자의 팔이 출혈로 인해 부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팔꿈치의 높이보다 손가락 높이를 약간 높게 팔걸이 처치를 합니다. 이때도 환자의 팔을 잘 지탱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삼각건을 잘 정리해 줍니다. 이송 시 환자의 아픈 어깨가 움직여져서 앞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각건으로 환자의 팔을 한 번 더 고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무릎뼈 골절이거든요. 골절의 종류와 대처 방법. 그래서 무릎은 증상으로는 무릎에 강한 충격을 당하거나 무릎을 굽힌 채 추락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뼈를 손으로 만졌을 시 대부분의 경우 뼈에 갈라진 부분이 만져집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릎 처치 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릎뼈 처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다리를 쭉 편 뒤 넓이가 한 10cm 이상이고 발 뒤꿈치에 허리까지 충분히 닿을 정도 크기의 부목을 다리 밑에 대고요. 그림과 같이 삼각건을 이용해서 네 부위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릎뼈 골절 같은 경우는 매듭을 네 군데 져주죠.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에 손상이 발생되면 부상된 부위에 통증, 부종, 변형, 피부 변색, 움직임 제한 등의 일반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무릎 인대가 손상되었을 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환자의 부상당한 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환자의 몸쪽 방향으로 지그시 밀며 들어주는 견인을 합니다. 부목은 환자의 엉덩이에서 발 뒤꿈치까지 충분한 크기의 부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부목을 환자의 엉덩이까지 깊게 넣어주고 환자의 무릎과 발목 공간 부위에 고임을 넣어 뜨는 공간이 없도록 합니다. 부목 아래에 조심스럽게 거상 받침에 두고 부목과 환자의 다리를 고정시킬 삼각건을 4개를 부목 밑에 넣어줍니다. 이때 삼각건은 부상 부위 위에 직접적으로 묶지 않도록 합니다. 부목의 움직임 방지를 위해 거상 받침을 뺀 뒤 삼각건을 부목과 함께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때 묶는 순서는 출혈 방지 및 지혈을 위해 먼저 부상 부위 바로 위를 묶어줍니다. 다음은 부상 부위 바로 아래를 묶어준 뒤 허벅지와 발목 순으로 삼각건을 부목에 묶어줍니다. 이송 시 풀리거나 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삼각건의 끈을 정리하여 줍니다. 환자의 부상 부위를 거상 받침에 올려 다리를 높게 해줍니다. 부상 부위를 높게 해주면 출혈 및 붓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발목 골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발목이죠. 우리가 발을 겹질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증상은 발목 골절의 경우 일반적인 골절의 증상과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치법은 발 전체를 푹신한 담요 등으로 둘러싼 후 붕대로 감고요. 발 전체를 감쌀 만한 물건이 없다면 발 뒤꿈치부터 무릎만큼 길이의 부목을 양쪽에 하나씩 대고 묶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삼각건을 이용해서 골절이 아닌 염자에 대한 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에 손상이 발생되면 부상된 부위에 통증, 부종, 변형, 피부 변색, 움직임 제한 등의 일반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발목 염자 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먼저 삼각건으로 환자 부상 부위의 발등에서 시작된 삼각건을 발바닥에서 한번 교차해 줍니다. 교차된 끈을 환자의 발 뒤쪽 아킬레스 부위에서 한 번 더 교차해 줍니다. 삼각건을 발목 앞을 감싸며 한 번 더 삼각건의 끈을 교차하여 줍니다. 아킬레스에서 발바닥 쪽으로 지나가는 선에 삼각건을 넣어줍니다. 발목을 감싼 느슨한 삼각건을 단단하게 당겨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부종 예방을 위해 환자 부상 부위의 발등 위치에 매듭을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발목 염자 시 무리한 자극을 주면 손상 부위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발과 함께 묶는 처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골절 종류별 대처 방법에 이제 갈비뼈 골절이 있습니다. 갈비뼈, 우리가 이제 늑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신경이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갈비뼈 골절 증상시는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곤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을 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이 되고 흉곽 변형, 특히 갈비뼈는 여러 군데가 부러지게 되면 흉곽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의 피부가 붉게 되거나 멍이 들 수도 있고요. 피가 섞인 가래, 기침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보시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골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인데요.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환부 부위를 댄 후 삼각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갈비뼈 골절,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부상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손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 골절 시 삼각건을 이용한 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처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며 환자에게 도와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을 돕기 위한 처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쿠션이나 두꺼운 옷 또는 방석 등을 환자의 부상당한 갈비뼈 부위에 감싸 압박하여 줍니다. 이때 환자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갈비뼈 부상 환자는 상체가 세워져 있는 것이 호흡에 도움이 되므로 상체를 세운 앉은 상태에서 처치를 해줍니다. 쿠션이 환자의 부상 부위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삼각건을 이용하여 잘 묶어줍니다. 이때 환자의 옆구리에 삼각건을 묶게 되면 환자의 팔에 걸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고 매듭이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듭의 위치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묶도록 합니다. 처치가 마무리된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골절 종류의 대처 방법, 척추 골절이 있거든요. 척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의식 상태 변화, 증상으로는 머리목 등의 심한 통증이나 눌리는 듯한 통증, 사지의 일부를 움직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척추에서 그 안에 척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 부위에서 신경이 나가게 되는데 척추 골절로 인해 안에 있는 척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히 경추에 있는 척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신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허리에 척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일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코나 귀에 혈액이나 체액이 유출이 될 수가 있고요. 경련이나 발작, 호흡곤란이나 시력 상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